싸움의 기술이 있느냐? 저는 이제 이 사법 관료 집단이 법원 관료 집단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이는 징후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너 6만 페이지 다 읽었어? 12명이 다 읽었어?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니까 다 읽었다고 했잖아요. 읽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읽었다고 했어. 형사기록 전자스캔으로 기록은 모두 보셨다라고 그렇게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로그 기록 내놔봐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국힘 같은 경우면 싸움을 해본 양아치 집단 같으면 아 내가 언제 그랬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원래. 내가 언제 봤다고 그랬어? 내가 언제 스캔을 했다고 그랬지. 봤다고 일로 바꿨다고 그랬지. 내가 언제 봤다고 그랬어? 막 이렇게. 그게 싸움이거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바로 조선일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흘리는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온 제목이 뭐였습니까? 참고는 원래 다 안 보고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가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봤다는 자백이잖아.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또 제목이 바뀌어요. 상고심 심판 구조를 잘 모르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익명의 관계자로 숨어서 했잖아요. 그게 이미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에 긁혔다는 거예요. 원래 대법원은 말 안 해. 네. 원래는 말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최고 법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욕해 되는 놈들하고 말 섞고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꾹 다물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판결하면 그만이야. 니들이 어쩔 건데. 근데 지금 거의 수다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급하다는 거구나. 그럼 실제로 그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조희대가 처음부터 이 날짜 다 헤아려 보고 6월 3일 전에 날릴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이걸 시작했겠냐. 맞아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불안론의 근거예요. 그렇습니다. 매우 전략적일 것이다. 조희대가 바보냐. 그렇지. 전략적으로 다 그게 법을 다 아는 애들인데. 바보야. 근데 바보야. 그거를 바보가 아니라고 존재하니까 얘기가 자꾸 안 풀리는 거야. 그다음부터. 그러니까 이제 불안감의 원인이 뭐냐 하면 불안감이라는 것은 상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유권자 시민들의 투표권을 공격해 온 거잖아. 그러니까 기호 1번 후보를 삭제해버림으로써 무투표 당선시키겠다는 거야. 와 심각하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은 지금 나의 참정권, 나의 헌법상의 권리를 대법원한테 뺏기게 생겼기 때문에 화도 나고 이거 완전히 뺏기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고. 일단은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게 됐잖아. 지난번 항소심에서 유죄했으면 5월 1일 날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났어. 3월 26일에 만약에 유죄 나왔으면 끝났다고. 아찔하다고. 나 그 생각하면 아주 내가 아찔해. 김현수 대통령이라고. 그래. 통할 것 같아. 진짜 생각. 아니 5월 1일 날 아웃시켰으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아직 열흘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냈어요. 그럼 그래도 대선은 또 이겨.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속도전이거든. 그렇습니다. 속도전인데 그러면 조희대는 뭘 했냐 하면 원래 2심에서 유죄가 올라오면 5월 1일 날 보내려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못 보냈네. 무죄 와가지고 그럼 다시 보내야지. 그렇죠.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후다닥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한 거야. 했는데 지들이 어쩔 건데라고 했는데 어쩌고 있잖아 지금. 지금 다 탄핵당하게 생겼어. 이 국회가 감히 우리를 탄핵한다고 상상도 못했는데 헌법에 다 있는데 그 사람은 헌법을 잘 몰라. 헌법에 제적의원 과반수로 그냥 탄핵하게 돼 있다고. 조희대 외 9명은 단 한 번도 자기들에게 도전을 해왔던 세력들이 없었구나. 단 한 번도. 그런 걸 겪어본 적이 없어. 겪어본 적이 없어. 상상한 적도 없어. 그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자신들의 위상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도 상상한 적이 없어요. 항상 봐줬기 때문에 사법부의 일은. 상상한 적도 없었고 실제 그런 적도 없었고. 그렇지. 우리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었잖아. 거기 보면 이제 어떤 맨날 맞고 다니는 고등학생을 어떤 옛날 싸움 좀 해본 아저씨가 가르치잖아. 백윤식 씨인가? 맨날 폰만 잡고 이렇게 싸움만 하는 놈은 너 그러다가 좀 이따 피똥 싼다? 이렇게 하고 와라바시 딱 나무젓가락 딱 뜯어서 팍 찌르면 그냥 볼로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대법원에 대해서 무기가 다 있는데도 이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맞아. 맨날 빈손으로 말로 이렇게 투덜투덜만 해왔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 암수를 쓴 거잖아. 이게 지금 이 싸움의 양상은 서로 말로 다투는 또는 법으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뭐 권한쟁의를 하거나 이게 아니고 조희대와 9명의 대법관들이 법
헌법과 법률과 관행과 자기들 내규를 다 어기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협지에서도 서로 겨룰 때 초식이라고 그러잖아. 서로 정해진 초식이 있어. 근데 이걸 안 하고 암수를 쓰는 거잖아. 암수 반칙을 한 거라고. 테이블로 머리를 찍었어.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반칙을 갑자기 돌멩이로 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꺾어서 찌르는 게 정당한 거야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국회 쪽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꺼내는 거야. 그리고 본인 생각할 때 내가 대법원장인데 전원합의체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 들어보니까 압도적으로 이제 이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생중계로 국민들한테 이재명은 이러하게 거짓말을 한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끝나는 줄 판이 확 뒤집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대법원장이니까. 자기가 그 안에서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용을 하거든. 그러니까 여론은 오히려 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해졌고 민주당. 그렇죠. 그다음에 국회는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무기를 다 꺼내와서 지금 장전하고 있는 거야. 일단 장전하고 탄창 끼우고 조이대는 그거 보고 있겠죠. 보고 있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12일 날까지 니네 안 하면 이제 쳐들어갈 거야. 라고 지금 선포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안 쓴 거는 니들을 존중해서 안 썼던 거야. 근데 니들이 반칙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쓸 수밖에 없어. 라고 지금 통보를 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열을 논하면 누가 우위에 있다? 국회가 우위에 있어요. 그런 어떤 무게의 면에서나 여론 지형의 면에서도 그런데 그 여론 지형은 조이대가 지금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이대는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네. 여론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들어보니 그러네. 이 조이대 대법원장은 지금 자기 일을 저질러 놓고 이게 뭔지를 지금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거야. 이 문제가 원래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될 거거든. 그러면 그 헌법 몇 조예요? 84조.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이 불소추특권. 이거 해석이 아직 해석을 대법원이 원래 내놔야 돼요. 이게 이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재판을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안 내놓고 엉뚱하게 이재명 재판을 파기환송하는 걸 했잖아. 원래는 이건 중단하는 거다 이랬으면 이걸 서두를 이유가 한 개도 없어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대통령이 당선이 돼도 재판을 할 것 같아. 하려고 할 것 같아.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겠지. 지들이 깝깝하면 우리 계속 재판을 하고 헌법재판소로 권한쟁의 신청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 아니요. 이게 잘 들어봐요. 그 조희대 씨. 조희대 씨. 잘 들어보세요. 특검 안 되니까 특검? 이번 이 재판 불법 재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점이 많아요. 배당도 하기 전에 이미 재판 기록을 봤다든가. 그렇지. 이런 불법의 혐의가 짙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부에 회부하기도 전에 이미 전압기일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다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검 도입해가지고 이번 이 불법 재판의 혐의에 대해서 다 파야 돼요. 그렇죠. 이 공격을 그대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는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 쇼츠로 잘 만들어봐요. 이재건 부장판사도 계속 이렇게 가시면 그렇지. 대법관 가는 앞길이 완전 꽉 막혀요. 꽉 막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로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재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대로 이렇게 당일날 하루에 막 5가지 결정을 막 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하면요. 특검 대상이다. 이재권 판사님 편하게 사셔야죠.